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이제 여름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은데요. 다들 여름휴가 즐겁게 지내셨나요? 집을 떠나 어디론가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처럼 더울 때는 집이나 실내에서 에어컨과 함께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곧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다가올 텐데 아직 여름은 우리 곁에 남아있죠. 오늘은 무더위를 잊을 만큼 몰입도가 높은 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 권의 책 모두 흡입력이 좋아서 더위를 잊은 채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김현수 작가님의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예요. 이 책은 9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독특하게 모든 단편의 주인공이 나입니다. 김현수 작가님이 1인칭으로 바라본 세계를 담은 소설집을 쓰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소설은 허구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는 거짓말쟁이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기는 글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유령 작가가 되었죠. 총 9편의 단편 중 그건 새였을까? 내지미가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요. 드라마와 구성이 흡사하게 느껴져서 편하게 읽혔습니다. 첫 문장인 그녀에 대해 말해야겠다 라는 문장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한국인 자매 세희와 세영 그리고 일본 유학생인 주인공이 런던에서 함께 지내며 사랑과 갈등을 하는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요. 어느 저녁 세희가 내진미에게 자신을 버리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합니다. 죽어버리겠다가 아닌 죽여버리겠다는 말에 불안이 서려 있는데요. 그날 밤 동생 세영이 자살했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옆에서 소식을 들은 내지미는 세희를 위로하지 못한 채 슬픔에 잠겼습니다. 세희는 세영이 죽은 이유가 죽은 남편 때문이라고 짐작하지만 내지미는 그게 아니라고 속으로 생각하죠. 예전부터 세영의 남편은 아이를 낳아야만 한다고 말해왔고 세영은 아이가 없으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음을 알게 되어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돼버린 세영과 남편은 차 안에서 다투다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사고 이후 우울증에 빠진 세영을 세희가 불렀고 그렇게 런던에서 세 사람은 함께 살게 되죠. 어느 날 밤 세희가 2층에 올라간 뒤 세영은 내지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내지미가 세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동거 중이라는 것을 알고 세영과 내지미는 함께 잠을 자게 됩니다. 세영과 내지미의 관계를 알게 된 세희는 두 사람을 내쫓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세영은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내용만 간추려보면 무슨 막장 드라마 같아 보이지만 묘한 심리 갈등이 재밌는 소설이에요. 어떤 인간도 타인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만드는 작품이었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김동식 작가님의 회색 인간입니다. 이 작가님은 10년 동안 공장에서 노동하며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이야기들을 거의 매일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그렇게 써내려간 300편의 짧은 소설 가운데 66편을 추려 묶은 3권의 소설집 중 1권입니다. 책을 많이 읽을 형편도 아니었고 대학에서 문학을 배우지도 않은 저자가 아연으로 지퍼와 단추를 빚어내듯 써낸 소설은 꾸밈이 없지만 울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읽어보지 못한 색다른 매력이 있는 이야기로 책을 덮지 못하게 만들었고 반전의 뒤에는 묘한 감동이 들어있어요. 총 24편의 단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사망 공동체인데요. 이승과 저승 간의 인구 문제를 다루는 기발한 내용입니다. 줄거리를 대략 말씀드릴게요.
저출산과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저승 인구가 부족하고 사망하는 사람들도 다 늙어서 오니 젊은 노동 인구가 필요하다며 저승의 대표가 인류에게 정책을 발표합니다. 바로 사망자를 2배 늘리겠다는 것이죠. 이승의 인간들은 무작위로 영혼의 짝 한 명과 맺어지게 되며 둘 중 하나만 사망해도 나머지 한 명이 같이 사망하는 정책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멀쩡하던 사람들이 죽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전 인류는 억울하게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빠지는데요. 영혼의 짝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형 집행, 전쟁이 중단됩니다. 무고한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제3세계에서 기아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이로써 모든 인간의 목숨값이 평등해집니다. 인류는 자살, 학교폭력, 노인복지, 살인사건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러자 이승의 사망률이 줄어들었고 저승의 대표가 다시 찾아와 사망 3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인류는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다 급기야 노화 억제 물질을 개발하는데요.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했더니 많은 노인이 노화 방지약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안식을 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인간들은 자신들이 죽게 될까봐 노인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약을 먹입니다. 그 이후 모두 약을 먹었고 인류의 사망률은 정말로 낮아집니다. 저승의 대표가 또 찾아왔습니다. 노화 방지약을 개발한 덕분에 최근 사망한 사람들은 저승에서도 늙지 않고 영원히 노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저승 인구가 증가할까봐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로 했다는 말과 함께 사라집니다. 신선하면서도 황당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 소설도 현실과 비슷해요. 사람들은 정의와 공정을 논하지만 결국 자신과 다수의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계가 없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소설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줄리안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입니다. 맨부커상 수상작이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저는 영화도 좋았지만 글로 읽는 소설이 더 좋았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지나간 과거를 회상할 때 그것이 조금의 과장이나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상황 속에 함께했던 이들이 한치도 다르지 않은 기억을 공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각자의 기억은 지극히 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이란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윤색해서 저장되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변질이 되고 퇴색되기 마련이죠. 실제로 일어난 일과 자신의 기억의 괴리가 클수록 혼돈과 회연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도 자신의 잘못된 기억으로 인해 깊은 회한에 빠지게 되는데요. 책은 1, 2부로 구성되어 있고 1부는 학창시절과 20대 즈음의 젊은 시절에 일어난 이야기고 2부는 60대가 된 노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읽게 되어 주인공의 입장으로 사건을 보게 되지만 사실 주인공에게 공감하기는 좀 어려웠는데요. 모든 사건을 왜곡되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게 보여서였죠. 하지만 후반부에서 점점 드러나는 과거의 진실과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성찰을 보면 주인공과 우리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한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설의 주인공만큼 크게 잘못하거나 저주의 말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단언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책을 읽는 내내 지나간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가족, 친구, 지나간 인연들의 기억 속에
제가 온전히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성의 깊이와 세월의 흐름은 비례하는 것일까?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되짚어보게 만드는 작품이었어요. 어떠셨나요? 소개해드린 책들 읽으시면서 더위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남은 여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